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을 이벨리에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했었죠. 그죠? 이제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 이벨리에이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구현을 해 봅시다. 어차피 이 프로그램이 스택을 사용하기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수업을 했던 간단한 스택 만드는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테스트 스택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걸 만들어 놨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프로그램 짰던 거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죠?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메인 프로그램은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의 본체는 싹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지워버리고 네임스페이스가 테스트 스택이었는데 이거 테스트 스택이라 하지 말고 포스트픽스 이벨리에이터 이름을 적어보죠. 네임스페이스 바꿔도 큰 문제 없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클래스 프로그램을 짜봅시다. 일단 첫 번째 줄에 콘솔 창에다가 사용법을 갖다가 적었었죠. 그죠? 그거 한번 먼저 짜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거 간단하게 한번 실행시켜 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줄이 찍혀 나왔었죠. 그죠? 그대로 한번 쳐봅시다. 자,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러고 치세요 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차피 이제 이 프로그램은 스택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택 객체를 갖다가 하나 인스턴시에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스택. 자, 이름을 오퍼랜드다 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왜냐면 오퍼랜드들을 갖다가 담는 스택이기 때문에 오퍼랜드다 라고 이름을 줬어요. 뉴 스택. 자, 디폴트로는 뉴 스택 했을 때 맥시멈 100개짜리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프로그램은 우리가 최종 목적은 이런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을 갖다가 여러 번 여러 줄 입력할 때마다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걸 원래 목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급한 대로 한 줄만 처리하는 걸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만 처리하려면은 일단 한 줄 읽어야지 되겠죠. 그죠? 읽어야 됩니다. 스트링. 자, align. 그래가지고, 한 줄 읽는 거. 콘솔.readline. 이렇게 하면은 한 줄 읽어드린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냥 바로 한번 제대로 익혔는지 출력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실행시키고 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 2, 3 플러스 이렇게 쳤단 말이야. 뭐 제대로 읽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일 처리를 하기 전에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입력해온 한 줄을 이렇게 토크나이즈 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각 토큰들이 어떤 토큰들인가, 오퍼랜드인가, 혹은 덧셈인가, 뺄셈인가, 이런 걸 알아내야지 되고, 또 오퍼랜드일 때는 실제 숫자 값을 갖다가 알아내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고안을 해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기로 했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돼서 나오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토크나이즈를 해야 될 어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클래스 이름을 뭐라고 짓겠습니까? 뭐라고 줘야 되느냐면은, 토크나이저.
이렇게 이름을 질 수가 있을 겁니다. 버퍼 뷰. 자,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 텐데요. 이 토크나이저는 기본적으로 방금 읽어드린 이 어라인 하나를 기준으로 토크나이저를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다 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토크나이저라고 이름을 쳐야지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요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은 라인 버퍼라고 이름 줬습니다. 라인 버퍼. 보통 프로그래밍을 할 때 버퍼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써요. 이 버퍼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이건 뭐냐면은 뭔가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잠시 어떤 데이터를 보관하는 그런 기억 장소로 사용되는 그런 변수를 버퍼라고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게 원래 맞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 이제 어떤 한 줄 읽어드린 걸 갖다가 토크나이즈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보관을 한다는 차원에서 라인 버퍼라고 이름을 지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왕에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배포한 강의 자료에 라인 버퍼라고 클래스 이름을 줬기 때문에 그냥 라인 버퍼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라인 버퍼 대신에 토크나이저라고 이름을 써도 뭐 무방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텍스 에러가 나죠. 그죠? 라인 버퍼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클래스 라인 버퍼.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라인 버퍼의 컨스트럭터가 여기 스트링이 아규먼트로 들어가는 컨스트럭터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용하고 만들으라 그랬습니까? 만들고 사용하라 그랬습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필요성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든 이 코딩을 하는 순서를 보면은 이걸 먼저 치고 나서 이걸 친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하는 쪽을 먼저 치고 나서 이거를 친다는 거죠. 그런 점을 갖다가 여러분이 자꾸 이제 익숙하게 버릇을 들여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라인 버퍼가 이 라인을 갖고 들어가면은 일단 들어가서 쪼갭니다. 내가 그 그림으로 쪼개는 상황을 보여줬었죠. 그죠? 지난 시간에 그림판에서 보여줬었는데요. 요거 하나 쪼개야지 되고 요거 하나 쪼개고 요거 하나 쪼개고 요거 하나 쪼개고 요거 하나 쪼개고 요거 쪼개고 이렇게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전체 스트링 원래 한 줄이 전체 스트링인데 이걸 빈칸을 기준해서 여러 개의 스트링으로 쪼갠다 하는 겁니다. 그 쪼개는 일을 누가 하느냐면은 라인 버퍼가 담당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라인 버퍼 컨스트럭터 안에서 이미 다 쪼개졌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쪼개지고 나면 이미 다 쪼개진 거에 쪼개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다음부터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라인 버퍼로부터 토큰 아이디를 갖다가 하나씩 알아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while문을 돕니다. while문을 돌면서 라인 버퍼 만든 다음에 while문을 돌면서 이 버퍼에 쪼개진 이제 토큰 하나씩 갖고 온다 하는 거죠. 그걸 갖고 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 인티저 큰 id 버퍼 get next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빙글빙글 돌면서 다음 거 이렇게 갖다 주는 겁니다. 자, 그럼 get next 토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public integer get next 토큰. 자, 그래서 이 함수를 한번 호출할 때마다 첫 번째 토큰, 두 번째 토큰, 세 번째 토큰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게 된다 하는 거죠.
일단 여기다가 return 1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컴파일은 되지 되니까. 자, get next 토큰을 해가지고 만약에 next 토큰 값이 토큰이 오퍼랜드인 경우는 그 값을 알아와야지 됩니다. 그 값을 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값을 알아오는 또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인티저 value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인티저 value는 buffer get token value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값을 받아오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get token value 이것도 이제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일단 신텍스를 맞춰야 되니까 이것도 return 제로다 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token value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 봅시다. 자,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해야 되느냐면은 여기 있듯이 일단 토큰 아이디들만 이렇게 출력하는 거를 한번 흉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7, 7, 7, 3, 7, 2, 2, 6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토큰 아이디 플러스 빈카 이렇게 하기로 하자는 겁니다. 자, 이게 이 while 문이 언제 끝나느냐면은 이 토큰 아이디 읽은 게 end of data인 경우에 이제 멈춰야 됩니다. if 토큰 아이디가 end of data인 경우, 자, end of data 내가 매크로를 정하기를 6이라고 정하기로 했어요. 6. 6이면은 브레이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실행시키면 아주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내가 이제 1, 2, 3 플러스 주죠, 그죠? 그 다음에 while 문으로 들어가요. while 문으로 들어가면서 뭐만 나올 거냐면 0만 계속 나올 거예요. 0만 계속 나올 겁니다, 그죠? 왜 0만 계속 나옵니까? 알고리즘 아직 완성을 안 한 상태에서 get next 토큰을 해도 0을 돌려주고 토큰 밸류를 해도 0을 돌려주니까 이게 무조건 0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0만 지키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라인 버퍼라고 하는 객체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하는 걸 갖다 일단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임플리멘테이션, 이 라인 버퍼에 대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맨 처음에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은 매크로 값들을 쭉 정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매크로 값들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매크로 값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숫자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퀴트,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매크로를 쓰는 게 프로그램을 갖다 이해하는데 쉽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매크로를 갖다가 스태틱 데이터 멤버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1, 2, 3, 4, 5 이게 구체적인 숫자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매크로를 정해놓게 되면 스태틱 데이터 멤버로 정해놓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걸 미리 정해놨습니다. 아까 여기 6이라고 적은 거 있었죠, 그죠? 6 적은 거 여기다가 이제 6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죠? 아이디가 end of date 하면은 브레이크를 해라. 자, 요거 어떤 클래스에 있는 겁니까? 라인 버퍼 클래스에 있는 거죠, 그죠? 라인 버퍼 클래스에 있는 스태틱 데이터 멤버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줘야지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라인 버퍼 작업을 하기 위한 임플리멘테이션을 이제 수행해 봅시다. 자, 이 알고리즘을 갖다가 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이 텍스트라고 하는 이제 한 줄에 들어간 긴 문자열을 갖다가 스트링을 잘라가지고 빈칸 단위로 잘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스플릿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 각각의 토큰들로 그 빈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스트링들을 잘라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 일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잘라낸 데이터를 갖다가 잘라낸 스트링들을 배열에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이터 멤버가 하나 있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스트링 레퍼런스 어레이를 하나 정하는데 요거의 이름을 토큰스다라고 이름을 짓겠다 하는 겁니다. 토큰스. 자, 이 토큰스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토큰스 만드는 법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캐릭터 어레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퍼레이터 U 캐릭터 1 세퍼레이터 제로에다가 자, 요거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딜리미터로 이용해서 스트링들을 쪼개겠다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이죠, 그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토큰스에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텍스트 입력으로 들어온 스트링을 스플리트 해주면서 가로 열고 세퍼레이터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문자열 한 줄에 들어온 문자를 갖다가 다 쪼갠 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 쪼개가지고 토큰스의 이제 그 배열에 한 개씩 이게 따로따로 들어간다 하는 거죠. 몇 개 들어가겠습니까? 몇 개 들어가겠습니까? 이 경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들어갈 거다 하는 겁니다. 요거 제대로 들어갔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인티저 i는 제로서부터 i가 어디까지입니까? 토큰스의 랭스까지겠죠, 그죠? 토큰스.랭스까지 i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잘 짜게졌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콘솔 write line을 합시다. write line 토큰스 i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자 하는 거죠. 자, 잘 쪼개졌는가 확인하려면은 이 라인 버퍼 컨스트럭트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 while문은 굳이 실행시킬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잠시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이거 묶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고서 실행시켜 보겠어요. 실행시키면은 1, 2, 3 플러스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럼 1, 2, 3 플러스 다 쪼개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132 마이너스 33 90 89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한 덩어리씩 이렇게 다 쪼개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링에 스플릿 함수를 쓰니까 참 편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 토큰들이 만들어졌고 컨스트럭트에서 바로 토큰들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부터 할 일은 뭐냐? 그 다음부터 할 일은 뭡니까? getNext 토큰 할 때마다 그 배열에 맨 처음에 0번 인덱스에 있는 거, 1번 인덱스에 있는 거, 2번 인덱스에 있는 거 이거 갖다가 하나씩 돌려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토큰 아이디를. 자, 요런 알고리즘을 갖다가 작성을 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뭐가 필요합니다. 자, 요런 변수가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계획을 할 수가 있죠. 자, 인덱스 값을 맨 처음에 뭐로 놔야 될 것 같습니까? 인덱스 값을 맨 처음에 제로로 놓겠습니다. 제로. 자, 얘는 아까 잘 쪼개졌는가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다시. 원래 메인 프로그램은 관계없으니까. 자,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getNext 토큰을 갖다가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getNext 토큰을 구현합니다. 자,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if tokens의 인덱스가
equals 플러스가 어디 있나? 플러스 이렇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 인덱스는 0일 테고 토큰수 0이 플러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만난 겁니까? 플러스를 만난 거죠. 그죠? 플러스를 만났으니까 플러스 만났다는 사실을 돌려주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이게 id 플러스를 돌려주면 됩니다. return id 플러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이 next 토큰, get next 토큰 할 때 어떻게 해지 됩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했을 때 인덱스 값이 증가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인덱스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요런 내용이 몇 군데 있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여기 다 있어야 되죠. 그거 또 코딩을 해야 됩니다. 잠시 자, 그래서 마이너스인 경우, 그 다음에 곱셈인 경우, 곱셈 기호인 경우, 그 다음에 나눗셈 기호인 경우에 똑같이 이제 코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이제 get next 토큰을 계속 호출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 마지막 데이터까지 다 처리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덱스 값이 배열의 크기를 초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데이터가 다 소진됐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여기다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인덱스 값이 예를 들어서 뭐보다 크면은 토큰스의 랭스보다 크면은 크거나 같으면은 끝까지 다 도달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로 표시해 주기로 했습니까? return end of data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기로 했다 하는 거죠. end of data 이렇게 표시를 해 주기로 했다 하는 겁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자, 오퍼레이터들 다 됐고 그 다음에 end of data 처리했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숫자겠죠, 그죠? 숫자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숫자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인덱스를 플러스 해주고, return id 오퍼랜드를 갖다가 리턴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대충의 알고리즘이 이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충의 알고리즘. 자, 이제는 이 버퍼 안에 있는 그 뭡니까? 스트링 어레이에 토큰들도 다 실려져 있고, 그 다음에 get next 토큰 할 때마다 실제 그 토큰 값이 넘어옵니다. 실제 토큰 값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get 토큰 밸류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get 토큰 밸류는 안 만들었지만 토큰 ID 값을 출력을 해라라고 하면은 이제 ID 값이 제대로 출력이 되면서 end of data를 만났을 때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내가 1, 2, 3 플러스 해봤다.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오퍼랜드 플러스죠, 그죠? 그러니까 오퍼랜드 아까 숫자로 뭐로 나타나기로 했어요? 7로 나타나기로 했죠, 그죠? 7, 7, 7, 2 이렇게 난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U, end of data. 요거는 new 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줄 친 게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요 줄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거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요 예제. 이렇게 쳤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복사를 해가지고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시키면서 요 데이터를 한번 그대로 쳐보자는 거죠. 12, 8, 10, 마이너스 8, 플러스 이렇게 지켜 나오게 되면은 오퍼랜드 마이너스 오퍼랜드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리턴을 딱 치면은 777 37 22 6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6은 이제 end of data고, 자, 요거는
원래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예상했던 777 37 226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777 37 226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이 뭡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값, 8이라고 하는 값, 10이라고 하는 값, 이 값도 알아봐야 되죠. 그죠? 이 값을 알아오려면은 오퍼랜드인 경우에 이제 일 처리를 좀 더 해줘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퍼랜드인 경우에, 이거 이제 오퍼랜드인 경우에 그 오퍼랜드 값을 갖다 남겨놓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큰 밸류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데이터 멤버에다가 토큰 밸류라고 하는 데이터 멤버에다가 저장을 해놓자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저장하면 되겠습니까? 인덱스를 증가하기 전에 해지 되겠죠, 그죠? 자, integer.parse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은 아토이랑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tokens index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거죠. 자, 토큰 밸류 데이터 멤버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다가 private integer token value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함수 중에 아까 완성 안 한 게 있어요. get token valu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드는데 여기 하는 일이 뭡니까? 현재 토큰의 값을 알아오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요거 토큰 밸류 값을 갖다가 이렇게 돌려주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가 토큰 아이디가 이거 출력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if 토큰 아이디가 라인 버퍼에 아이디 오퍼랜드인 경우 아이디 오퍼랜드인 경우랑 else인 경우로 이렇게 나눠줘야 될 거예요. else인 경우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줘가지고 그냥 오퍼레이터일 경우에는 토큰 아이디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피연산자 오퍼랜드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토큰 아이디에다가 내가 이제 자, 아까 그 예제인 경우에 우리가 요런 일처리가 되도록 오퍼랜드인 경우에는 이 꺽쇠가로 열고 어떡합니까? 꺽쇠가로 열고 이렇게 이제 이 밸류 값이 지켜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출력되게 하고 싶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꺽쇠가로 열고 플러스 get token value 플러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이 스플릿 함수를 써가지고서 이 데이터를 쪼갤 때는 빈칸이 2개 이상 있으면 안 되네요. 그냥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빈칸이 12 한 칸 띄고 8 한 칸 띄고 10 한 칸 띄고 마이너스 8 플러스 쳐서 리턴을 쳐보겠습니다. 리턴을 딱 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원했던 대로 이게 7, 12 7은 토큰 아이디 11은 토큰 밸류죠. 그죠? 그 다음에 7또 토큰 아이디 토큰 밸류 7, 8 또 7,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경우는 3 그 다음에 오퍼랜드니까 7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6 해가지고 이런 똑같은 결과가 이제 나오게 우리가 조치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알고리즘을 짜는 데 있어 가지고 첫 번째 단계 입력 데이터를 다 토크나이즈 시켜 가지고 한 개씩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제 만든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그 이밸류에이션을 하면 됩니다. 자, 오퍼랜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무조건 푸시하기로 했죠, 그죠? 오퍼레이터인 경우에는 결과값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2개 팝해서 계산한 다음에
푸시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오퍼랜드 만났을 때, 자, 오퍼랜드. 이제 이거는 뭐 내가 출력을 안 하겠습니다. 자, 오퍼랜드 만났을 때, 그냥 남겨놓을까요? 자, 그냥 커멘트로 남겨놓읍시다. 자, 오퍼랜드 만났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오퍼랜드를 갖다가 오퍼랜드의 값을 스택에다가 푸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스택 아까 만든 거 있습니다. 오퍼랜드라고 하는 스택이 있었는데 오퍼랜드를 만나면은 푸시 해가지고 밸류 이렇게 한다는 거죠. 토큰 밸류 한 걸 갖다가 푸시를 한다는 거죠. else인 경우에는 이제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오퍼레이터들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내가 요거 때문에 그냥 남겨놨는데, 요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지워버립시다. 이걸 깔끔하게 지워버리는 게 더 낫겠네요. 자, else if 한번 보겠습니다. else if 토큰 id가 라인 버퍼의 id 플러스인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플러스를 한 경우 팝을 두 번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인티저 a는 오퍼랜드 점 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인티저 b는 오퍼랜드 점 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 두 개 더한 값을 스택에다가 푸시를 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퍼랜드 점 푸시를 하는데 뭘 푸시를 한다고요? 지금 팝한 거를 푸시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A 더하기 B 한 거를 푸시를 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순서는 중요합니다. A 플러스 B라고 적는 것보다 B 플러스 A라고 적는 게 더 정확한 어차피 덧셈이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서 똑같은 값이지만 이게 더 정확하다 하는 겁니다. 요 똑같은 형태의 행동 양식이 또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다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덧셈인 경우 팝 해가지고 더한 거 푸시하고 뺄셈인 경우 팝해서 빼서 푸시하고 곱셈인 경우 나눗셈인 경우 다 똑같이 처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알고리즘이 뭡니까? 이 알고리즘이 내가 이야기했던 오퍼레이터인 경우에 대해서 일처리하는 알고리즘이다 하는 거죠. 그죠? 오퍼랜드에 대해서 무조건 푸시하는 거는 아까 여기 첫 번째 줄에다가 했었습니다. 그죠? 무조건 푸시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데이터 끝을 만났을 때 이제 작업을 끝내야지 되겠죠. 그죠? 그거 else if. 자, 맨 마지막에 요거 만났을 때입니다. end of data 만났을 때. 자, end of data 만났을 때 결론적으로 해야 될 얘기는 여기 좀 브레이크를 해줘야 되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죠? 브레이크 해줘야 됩니다. 브레이크 해주면서 만약에 스택에 또 에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스택 자체를 갖다가 리셋 시키고 초기화 시키는 것이 또 한 가지 일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최종 결과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최종 결과가 스택에 들어가 있죠. 그죠? 한 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데이터는 오퍼랜드.pop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게 되는데 자, 어떤 일이 있느냐?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오퍼랜드의 스택이 비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 봐야 돼요. 한번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비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비어 있어야지 정상입니까? 안 비어 있어야 정상입니까?
최종 결과로는 스택에 데이터가 하나만 있어야 되고 그걸 딱 팝했을 때 비어 있어야 정상적인 경우에 요 밑에 있는 경우는 이제 정상적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console.writeLine 해가지고 이건 이제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출력을 해주기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출력해주면 되고 비정상적인 경우죠. 스택에 뭐가 남았다 하는 겁니다. 스택에 뭐가 남으면은 요거 에러다 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하고 하여튼 출력을 하고 종료를 한다 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브 다 해가지고 실행시키면은 1, 2, 3 뭐가 나와야 되죠? 플러스 했을 때 그렇죠. 6이 나와야 되죠. 이제 계산이 제대로 됐다 하는 겁니다. 그죠? 뭐 이제 아무거나 계산해도 되고 우리 예제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제 있는 거 요거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우리 예제 확인해 봅시다. 12, 8, 10, 마이너스 8, 플러스 딱 했더니 2라고 딱 나온다는 거죠. 이런 정도로 해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 줄에 걸쳐서 이제 일처리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매번 일처리를 할 때마다 리드라인을 하고 일처리를 하게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가 맞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여기가 while true 둘을 쓰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한 줄에 대해서 일처리하는 것이 리드라인에서 한 줄에 대해서 일처리하는 것이 또 매번 또 반복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은 1, 2, 3 플러스 입니다. 1, 2, 3 플러스 한 번만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산수식이죠. 그죠? 오퍼레이터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고 나서 팝한 다음에 스택이 덜 비었기 때문에 비지가 않았기 때문에 incorrect expression이다 라고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죠. 문제 막 이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플러스 하게 되면 얘네들 다 더해진 값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을 이밸류에이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뭘 했습니까? 라인 버퍼 객체를 만드는데 뭡니까? 중요한 게 뭐냐? 이 스트링에 있는 스플릿 함수를 써가지고 토크나이즈 하는 일을 실행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 시간 프로그램 내용을 끝내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린 자료 구조, 이 라인 버퍼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점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행하면서 메모리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는 걸 갖다가 또 그림판을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